비바람이 산맥을 갈라놓는 그 밤, 나는 목장의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소리에 번개처럼 깨어났다. 문 밖에는 검은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낯선 이는 단순한 피난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독이 내 가슴 속에 묻힌 상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폭풍은 우리를 가두었고 그 안에서 피어난 것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터였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제철 농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진 내 피난처였다. 나는 이준호, 35살의 평범한 목장 주인. 10년 전 서울의 번잡함을 등지고 내려온 뒤로 매일 아침 소들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며 살았다. 아내를 잃은 후 내 삶은 이 넓은 초원처럼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나 자신조차 직면하지 않으려 했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 그것들은 소리 없이 자라나 가끔 밤에 나를 괴롭혔다. 그 폭풍이 불어닥친 날은 늦여름의 끝자락이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찢어발기며 목장 울타리를 흔들었다. 나는 헛간에서 마지막 마구 정리를 하며 창밖을 힐끔 보았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잠그려던 순간 멀리서 번개가 치며 땅을 갈랐다. 그리고 그 직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절규였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쓰러져 들어왔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그의 가냘픈 체구가 드러났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또 한 번의 천둥이 울리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김태민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28살의 젊은 사진작가. 그는 산속에서 사진 촬영 중 폭풍을 만나 차가 고장나 헤매다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나는 그를 난로 앞에 앉히고 뜨거운 차를 건넸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살았어요. 태민의 눈에 스며든 안도가 내 가슴을 이상하게 울렸다. 왜일까? 그 눈빛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며 폭풍은 더욱 맹렬해졌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우리 대화를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민은 서울의 삶을 이야기했다. 성공한 작가 지망생으로 갤러리 전시를 앞두고 산으로 왔지만 최근 연인과의 이별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감정을, 이 마음을,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내 과거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내 진짜 감정을 숨긴 채 살았던 날들. 남자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목장 생활의 고독,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 여기서 사는 건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갇힌 삶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서 태민의 눈이 커졌다. 준호 씨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밤을 보냈다. 폭풍이 잠잠해질 무렵 우리는 이미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아졌지만 길은 여전히 진창이었다. 태민의 차는 멀리 고장난 채로 남아있었고 그는 당분간 머물러야 했다. 도와줄게요. 목장 일 좀 해보겠어요. 그의 미소가 처음으로 밝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놀라울 만큼 적응이 빨랐다. 도시에서 온 몸으로 그는 소젖 짜는 법을 배우고 울타리 수리를 도왔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곧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침에 함께 밭을 갈고 저녁에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 씨 목장은 자유로워요.
서울에서는 숨이 막혔는데 태민의 말에 나는 웃었다. 자읍. 이건 고독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존재는 그 고독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강가에서 휴식을 취했다. 태민이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었다. 준호 씨 표정 정말 멋져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산맥을 배경으로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태민아, 왜 나만 찍어?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준호 씨가 제 영감이니까요.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촉.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날부터 내 마음속 변화가 시작되었다. 태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이는 우정인가? 아니면 더 깊은 것인가? 나는 밤에 혼자 누워 그 감정을 직면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이 진짜인가?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밤들이 이어졌다. 한 달이 흘렀다. 태민의 차는 수리되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아직 사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편안해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망설임이 느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함께 요리하며 웃고 산책하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우정의 선을 넘지 않으려 했었다. 이게 잘못된 건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 그러던 어느 가을밤 폭풍이 다시 불어왔다. 이번에는 마음속 폭풍이었다. 태민이 전시회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준호 씨,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태민아, 그건 착각일 거야. 우리는 그냥 친구,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착각, 매일 당신을 보며 느꼈어요. 이 감정은 진짜예요. 당신도 느껴요. 그렇죠? 그 밤, 우리는 싸웠다. 내 두려움이 폭발했다. 나는 35살이야. 이미 한 번 실패한 삶을 살았어. 게다가, 남자 둘이서, 이 시골에서 태민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내리는 산길로. 나는 후회하며 쫓아갔다.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울었다. 그 포옹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태민은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왔고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도전은 시작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반대. 준호야, 그 젊은이가 뭐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나는 용기를 냈다. 엄마, 제 사랑이에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눈 덮인 목장에서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태민의 사진 전시회는 성공했고 그 속에 내 모습이 있었다. 이 사진은 제 목장의 주인, 그리고 제 사랑, 그의 말에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피할 수 없었다. 태민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태민아, 돌아와. 그건 실수였어. 서울의 화려한 삶이 그를 유혹했다. 나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태민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밤에 나는 물었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준호 씨, 당신이 제 집이에요. 이 목장이, 이 사랑이. 그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함께 마을 축제에 나서고 이웃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시선이 있었지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봄이 오며 목장의 꽃들이 피었다. 태민과 나는 결혼 서약을 주고받았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약속. 폭풍 속에서 만난 당신 평생 지킬게요. 여름이 다시 왔을 때 태민은 새로운 사진집을 냈다. 제목은 폭풍 속의 사랑.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목장을 확장했고 태미는 여기서 작업실을 차렸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태민의 병이었다. 갑작스러운 진단. 암이에요. 초기지만 병원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왜 하필 지금? 나는 하늘을 원망했다. 태민은 웃었다. 준호 씨, 우리 함께 이겨요. 이 사랑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병원과 목장을 오가며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태민아, 당신 없인 못 살아. 매일 밤 나는 기도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를. 하지만 태민의 강인함이 나를 일으켰다. 준호 씨 덕분에 버텨요. 당신의 사랑이 제 약이야. 겨울이 다시 오기 전 태민은 회복되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우리는 산정상으로 올랐다. 눈 덮인 풍경 속에서 그는 말했다. 준호 씨, 그 폭풍이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남긴 건 영원한 사랑. 이제 우리는 5년을 함께 보냈다. 목장은 더 번성하고 마을은 우리를 축복한다. 태민의 사진은 전국을 돌고 나는 자랑스럽다. 우리의 여정은 폭풍처럼 거셌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사랑은 별처럼 빛난다. 사랑이란 낯선 이를 보호하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가져온 영원한 변화. 강원도의 여름은 뜨겁고 습했다. 태민과 내가 함께한 첫 해, 우리는 목장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어나 소젖을 짜고 점심에는 강가에서 피크닉을 했다. 태민의 웃음소리가 목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 과거, 그리고 이 사랑의 무게.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민수였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목장 생활 어때?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태민을 보며 물었다. 저 젊은이는? 나는 망설였다. 제 파트너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파트너? 남자. 그의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 사랑해. 에. 민수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시골에서 그런 건 쉽지 않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준호가 왜 저런 애랑?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태민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만 알면 돼.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태민은 그런 나를 위로했다. 준호 씨,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사랑은 진짜니까. 그는 카메라로 마을 사람들을 찍었다. 그들의 일상, 미소, 고독,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우리의 진심을. 그의 작업은 열정적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감탄했다. 도시에서 온 그가 이 산골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 가을 수확철이 왔다. 우리는 사과밭에서 과일을 따며 웃었다. 태민의 손에 맺힌 굳은 살이 그의 변화를 증명했다. 준호 씨, 나 이제 목장꾼 같지?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항상 멋져.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를 흩뿌렸다. 우리의 키스가 가을 햇살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갈등이 터졌다. 태민의 어머니가 내려왔다. 서울의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태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와 태민은 울었다. 엄마, 제 3이에요. 사랑이에요. 나는 끼어들었다. 어머님, 태민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그날 밤 태민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 씨, 나 포기할까요? 가족을 잃는 게 무서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함께 싸워.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의 만남, 폭풍, 사랑의 여정. 태민이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용서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태민의 사진을 보고 그녀는 울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가족의 축복이 내려앉았다. 그 후 우리는 더 자유로웠다. 겨울 눈보라 속에서 스키를 타고 봄 꽃구경을 했다. 우리의 사랑은 계절처럼 순환하며 깊어졌다. 여름이 다시 오자 태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산골의 속삭임. 그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담겼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 사랑, 아름다워요. 성공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목장을 키울까.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시험했다. 태민의 건강 이상이 발견된 건 그 무렵이었다. 피로가 쌓여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암을 진단했다. 초기라 치료 가능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왜 우리에게? 태민은 담담했다. 준호 씨, 함께라면 이겨요. 치료는 혹독했다. 화학요법으로 그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이어졌다. 나는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태민아, 내가 대신 아플게. 그는 웃었다. 당신 미소가 제 약이야. 목장의 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왔다. 준호야, 힘내. 이웃들의 음식, 기도,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를 연결했다. 봄이 오며 태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준호 씨, 살아났어요. 병원 퇴원 날 우리는 울었다. 그 후 우리는 더 소중히 살았다. 태민의 사진집은 폭풍 이후로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LGBT 커뮤니티에 희망을 주었다. 사랑은 폭풍을 이겨요. 인터뷰에서 태민은 말했다. 5년째 되는 해, 우리는 산정상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폭풍의 기억은 이제 추억. 남긴 건 깊은 사랑과 성장이었다. 태민의 회복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 병은 나에게 교훈을 남겼다. 삶의 연약함, 그리고 사랑의 힘. 나는 목장을 더 키우기로 했다. 태민과 함께 관광 농장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여름철, 첫 손님들이 왔다. 도시에서 온 커플들, 가족들. 태민은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 찍기, 자연 느끼기. 여기서 사랑을 찾아보세요. 그의 말에 손님들은 공감했다. 한 젊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사랑을 찾으셨어요? 태민은 나를 보며 웃었다. 폭풍 속에서요.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 옛 연인이 나타났다. 아내를 잃은 후 사귄 여자, 수진이었다. 준호야, 아직도 나 잊지 못했지? 그녀의 방문은 혼란을 가져왔다. 태민이는, 임시야. 나는 화를 냈다. 아니야. 태민이가 제 전부야. 태민은 상처받았다. 준호 씨, 나 믿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믿어. 당신이 제 선택이야. 그날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했다. 내 과거의 혼란, 숨긴 감정. 아내를 사랑했지만 진짜 나를 숨겼어.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가을, 수지는 떠났다. 행복해, 준호야. 그녀의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사과 축제를 열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춤추고 노래했다. 태민과 나는 중앙에서 춤을 췄다. 이게 우리 삶이야. 겨울, 눈이 내리던 밤, 태민이 제안했다. 입양할까? 우리 가족 만들어요. 나는 놀랐다. 준비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라면. 우리는 절차를 밟았다. 작은 소년, 민준이를 맞이했다. 7살, 고아원에서 온 아이. 아빠들, 그의 첫말에 우리는 울었다. 민준이는 목장에 적응했다. 소타기, 사진 찍기. 태민은 그를 가르쳤다. 세상을 아름답게 봐. 나는 일상을 지켰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학교에서 동성 부부 아빠, 아이들의 괴롭힘. 민준이가 울며 왔다. 왜 나는 안아주었다. 내 아빠들은 특별해.
사랑으로 이겨. 태민은 학교에 나갔다.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그의 연설이 아이들을 감동시켰다. 민준이는 자랑스러워했다. 아빠들 최고. 봄, 민준이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폭풍처럼 시작했지만 이제 무지개야. 태민의 말에 모두 박수쳤다. 여름, 민준이와 여행 갔다. 제주도로. 바다 보며 그는 말했다. 아빠들, 사랑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을, 태민의 새 전시. 가족의 빛. 민준이의 사진도 있었다. 성공 속, 우리는 성장했다. 겨울, 10주년. 산에서 약속 갱신. 폭풍이 남긴 사랑, 영원히. 민준이가 10살이 되네.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웠다. 목장은 유명해졌다. 사랑의 목장으로 불리며 다큐멘터리 팀이 왔다. 당신들의 이야기, 영감을 줘요. 인터뷰 중 태민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폭풍이 데려온. 하지만 새로운 시련. 경제 불황으로 목장 매출이 떨어졌다. 준호 씨, 어떻게 해? 태민의 걱정에 나는 결의했다. 함께 이겨.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치즈, 꿀, 사진 상품. 민준이가 도왔다. 아빠, 이거 팔아요. 겨울, 위기가 왔다. 대형 폭풍. 헛간이 무너졌다. 다시 나는 절망했다. 태민은 일어났다. 지난번처럼 보호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준호야, 우리야 함께 재건했다. 봄, 목장이 부활했다. 더 강하게. 민준이는 자랐다. 아빠들처럼 되고 싶어. 그의 말에 뿌듯했다. 여름, 태민의 건강 재발 우려. 검진 결과 양호. 고마워, 삶아. 우리는 감사했다. 가을, 민준이 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족 이야기. 그는 발표했다. 폭풍 속 사랑. 반 친구들이 박수쳤다.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영원한 사랑. 우리의 다짐. 시간은 흘렀다. 민준이 15살. 반항기. 왜 동성 부부야? 그는 물었다.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이 기준이야. 그는 이해했다. 멋져. 태민의 40번째 생일. 전시회. 인생의 여정. 성공. 내 50번째. 파티. 당신 덕분이야. 민준이 대학. 사진학과 갈게. 태민처럼. 우리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갔다. 민준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공허에 태민이 말했다. 나는 안 왔다. 우리 둘이서 채워. 여행 갔다. 유럽으로. 파리, 로마. 폭풍 없는 곳. 하지만 추억 소중. 돌아와. 새로운 시작. 자원봉사. LGBT 청소년 센터. 우리 이야기 공유해. 청소년 하나. 희망 줘요. 태민의 말에 울었다. 이기. 태민의 실제 재발. 이번엔 심해.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함께 싸워. 치료. 고통. 하지만 희망. 사랑이 이겨. 회복. 기적. 민준이 달려왔다. 아빠. 가족 재결합. 더 강해. 늙어가는 우리. 60대 목장 여전. 손자. 민준이 결혼. 아이. 할아버지들 사랑 이야기 들려줘. 손자가 물었다. 태민. 폭풍 속에서. 늙음의 시간. 태민의 건강 약해짐. 준호야, 미안. 그는 말했다. 아니, 고마워. 마지막 폭풍. 병상에서. 사랑했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하지만 추억이 위로. 장례 후. 목장 지킴. 태민아, 기다려. 민준이 도와. 아빠의 사랑. 이어갈게. 나는 사진집 봤다. 영원한 폭풍.
태민이 남긴 사랑, 내 삶 채움. 결말, 폭풍은 끝나지만 사랑은 남는다. 용기, 성장, 인류애.